돼지띠는 이번 여름에 특정 색상의 반팔을 입어야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지금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 그 색깔이 여러분의 재물을 채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비워내고 있는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옷 색깔 하나가 몸에 흐르는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기거나 흩어버립니다. 사주학에서는 이 원리를 수년 전부터 다뤄왔습니다. 돼지띠는 12지신 중에서 가장 그릇이 크고 넉넉한 띠입니다. 딱 맞는 색깔을 입으면 그 큰 그릇이 드디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색을 입어야 돈이 들어오는지,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은 무엇인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여러분,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하고 남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하는데 정작 내 통장은 항상 비어있고 큰일 하나 해낼 그릇은 분명히 있는데 그릇에 채워지는 게 없는 느낌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그렇습니다. 돼지띠의 기운은 바다입니다. 깊고 넓은 바다처럼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받아들이는 만큼 흘러나가기도 합니다. 들어오는 강물도 많지만 빠져나가는 물길도 그만큼 많습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재물도 많은데 나가는 재물도 그만큼 많으면 그릇은 항상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이 바로 그 흐름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돼지띠의 넓은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이 농축되고 가치 있는 재물로 진하게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색깔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나무, 불, 흙, 금, 물, 이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내 띠에 맞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강화되고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오늘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돼지띠의 사주 기운이 왜 여름에 특별한지. 둘째, 이번 여름 반드시 입어야 할 금전운 상승 색깔. 셋째,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과 그 이유. 이 3가지만 알면 이번 여름 옷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돼지띠가 왜 이번 여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사주에서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런데 쥐띠와는 다릅니다. 쥐띠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라면 돼지띠의 물은 깊고 고요한 바다입니다. 쥐띠의 강물은 여름철 강한 불기운을 만나면 빠르게 증발할 위험이 있지만 돼지띠의 바다는 넓고 깊어서 웬만한 불로는 마르지 않습니다. 돼지띠 분들이 마음이 넓고 사람을 잘 품으며 큰일을 맡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모두 이 바다의 기운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6년 병원년은 불의 해입니다. 태양처럼 강렬한 불 에너지가 가득한 해입니다. 여름은 원래도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입니다. 7월에서 8월 불 에너지가 정점에 달하는 때입니다. 이 강한 불이 돼지띠의 깊은 바다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르지 않습니다. 대신 끓어오릅니다.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그 아래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으면서 그 안에 담긴 재료들이 진하게 익고 깊은 맛을 내는 음식이 완성됩니다. 2016년 여름, 돼지띠에게는 바로 이 가마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그릇 안에 들어왔지만 그냥 흘러나가기만 했던 재물의 기운들이 이번 여름 강한 불기운을 만나면서 끓어오르고 농축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띠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강한 불의 운이 돼지띠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이 시기를 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마솥에 물만 있고 불을 다루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오래 끓으면 넘쳐서 흘러버립니다. 기운이 끓다가 그냥 흘러 넘쳐버리면 들어왔던 재물도 결국 다시 빠져나갑니다. 올바른 색깔로 기운의 방향을 잡아주면 이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넘치지 않고 그대로 재물로 농축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띠들은 빨간색을 입으면
기운이 타거나 증발할까 조심해야 하지만 돼지띠는 정반대입니다. 돼지띠의 바다는 깊고 넓어서 빨간색의 불기운을 받아도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곳까지 따뜻한 열기가 전해지면서 고여있던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인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생명력이 생기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빨간색은 돼지띠에게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그릇을 채워서 들어오는 재물이 머무를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 빨간색 계열을 입고 나서세요. 여러분에게서 깊으면서도 활기 있는 기운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빨간색, 주홍색, 코랄 계열은 이번 여름 돼지띠 옷장의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흰색, 은색, 아이보리 계열입니다. 금김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금은 물을 낳습니다. 금생수. 금의 기운이 물을 만들어내고 채워준다는 원리입니다. 돼지띠의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계속 채워주는 수온이 없으면 결국 줄어듭니다. 이 색들을 입으면 금의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돼지띠의 바다에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채워줍니다. 바다가 마르지 않고 늘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게다가 금은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흰색을 입으면 돼지띠의 넉넉한 그릇 안에 진짜 재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던 그릇이 흰색을 입는 순간부터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흰색 반팔 하나는 이번 여름 돼지띠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 황토색, 갈색, 베이지 계열입니다. 흑토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흙은 물을 막습니다. 토국수. 막는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처럼 흙의 기운이 돼지띠의 넓은 바다에 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돼지띠의 그릇은 워낙 넓어서 들어온 재물이 정해진 방향 없이 사방으로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토색 옷을 입으면 그 넓은 기운의 방향이 생깁니다. 이리저리 흩어지던 재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저수지처럼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황토색, 갈색, 베이지 계열은 돼지띠의 넓은 그릇의 방향을 잡아주는 색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간색, 코랄 계열을 입으면 고여있던 재물의 기운이 데워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흰색, 은색 계열을 입으면 돼지띠의 바다가 마르지 않고 진짜 재물로 채워집니다. 황토색, 갈색 계열을 입으면 흩어지던 재물의 방향이 생기고 한 곳에 쌓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 계열로만 이번 여름에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옷장에 이미 있는 옷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이 색 계열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돼지띠복 받아갑니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중 일부를 추첨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으면 좋은 색이 있는 것처럼 돼지띠가 이번 여름에 절대 조심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알면서 입으면 괜찮지만 모르고 매일 입고 있으면 재물운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초록색, 청록색 계열입니다. 나무, 미제, 재입니다. 사주에서 물은 나무를 키웁니다. 수생목, 물의 기운이 나무 쪽으로 계속 흘러나간다는 원리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베풀기를 좋아하는 띠입니다. 초록색 옷을 입으면 그 베푸는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며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일이 생깁니다. 돼지띠의 넓은 그릇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구멍이 바로 이 초록색입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결정을 앞두고 초록색을 입으면 거절해야 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됩니다. 밝고 선명한 초록은 특히 조심하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검은색, 짙은 남색 계열입니다. 물새의 색깔입니다. 돼지띠의 본래 기운과 같은 색입니다. 보통은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힘이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띠는 다릅니다.
돼지띠의 물은 이미 가장 깊고 넓은 바다입니다. 여기에 검은색으로 물의 기운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너무 고요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2016년 여름은 돼지띠에게 기운이 끓어오르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검은색을 입으면 그 끓어오르는 기운이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다음으로 넘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다른 띠들에게는 자기 본연의 색이 가장 좋은 색이지만 돼지띠에게는 이번 여름만큼은 검은색이 오히려 움직임을 막는 색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만이라도 검은색은 피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록색, 청록색 계열은 큰 돈이 오가는 날에는 반드시 피하세요. 검은색, 짙은 남색 계열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에는 피하세요. 빨간색, 흰색, 황토색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여름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여름 7월에서 8월 시기는 돼지띠에게 깊고 넓은 그릇이 드디어 가득 채워지는 분기점입니다. 올바른 색으로 기운을 데우고 방향을 잡아주면 끓어오르는 재물의 기운이 넘치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반드시 입어야 할 색입니다. 빨간색, 코랄 계열은 고여있던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흰색, 은색 계열은 바다가 마르지 않고 진짜 재물로 채워집니다. 황토색, 갈색 계열은 흩어지던 재물의 방향이 생기고 한 곳에 쌓입니다. 조심해야 할 색 두 가지입니다. 초록색, 청록색 계열은 베푸는 기운이 강해져서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검은색, 짙은 남색 계열은 끌어올라야 할 기운이 다시 가라앉아 움직임이 멈춥니다. 오늘 당장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빨간색, 흰색, 황토색, 반팔이 있으면 그걸 맨 앞에 꺼내주세요. 이것만 해도 여름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돼지띠 여러분, 이번 여름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큰 그릇이 이번 여름에 제대로 기운을 잡으면 드디어 가득 채워집니다. 이 여름이 바뀌면 하반기가 바뀌고 하반기가 바뀌면 2016년 전체가 바뀝니다. 준비된 분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도 돼지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돼지띠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이번 여름 재물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돼지띠 가족분, 친구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께 드리는 여름 선물이 될 겁니다. 2026년 여름 돼지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침대 위에 펼쳐진 이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 색깔이 무엇인지, 검정인지, 짙은 회색인지, 어두운 보라인지, 아니면 선명한 빨강인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만약 그 이불이 짙고 어두운 계통의 색이라면 오늘 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건강운과 부부의 기운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수많은 가정의 기운 흐름을 직접 관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음식을 바꾸고 병원을 찾고 보약을 삽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여행을 계획하고 선물을 사고 대화를 늘리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매일 밤 몸을 감싸고 잠든 사이 온몸의 기운을 빨아들이거나 채워주는 그것, 이불의 색깔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이불의 색깔은 그저 취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테리어의 문제라고
유행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는 몸이 쉬는 곳이 아니라 혼이 돌아오는 곳이다. 우리가 잠든 사이 낮 동안 소진된 기운이 회복됩니다. 부부 사이에 따뜻한 정이 조용히 쌓입니다. 몸속 깊은 곳으로 생명력이 다시 뿌리내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성한 공간을 잘못된 세계 기운이 뒤덮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어야 할 기운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따뜻해져야 할 정이 오히려 식어가고 자라야 할 생명력이 오히려 눌려버리게 됩니다. 비싼 이불을 덮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좋은 소재, 좋은 브랜드, 높은 가격표, 이것은 전부 허울 좋은 무산입니다.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이불은 매일 밤 여러분의 30년 건강과 부부 사이의 온기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7년 동안 짙은 색 이불을 덮고 자다가 남편과의 사이가 눈에 띄게 멀어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로하다고 호소하시던 한 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병원도 다니고 부부 상담도 받고 건강식품도 먹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불색 하나를 바꾼 후 딱 100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100일일까요? 기의 흐름은 새로운 환경에 자리를 잡는데 한 주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한 주기가 바로 100일입니다. 잘못된 색의 이불을 100일 이상 덮으면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몸의 기력이 쇠해지며 부부 사이에 온기가 눈에 띄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공들여 가꾼 가정의 건강과 정이 한꺼번에 흩어지게 됩니다. 제목에서 말한 3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지켜온 모든 것, 즉 건강, 사랑, 안정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불의 색을 바꾸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집을 고치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매일 밤덮고 자는 그 한 장의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 만에 잠의 깊이를 되돌리고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며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이미 건강하고 우리 부부는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이루면 현실이 따라온다.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혼이 쉬고 부부의 정이 깊어지고 가정의 기운이 뿌리내리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지키는 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소도시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고 자녀는 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갱년기 때문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했고 이유 없이 슬펐으며 이유 없이 남편의 얼굴을 보면 짜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예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행을 가도 웃음보다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상담사는 소통 부족을 이야기했고 대화 훈련을 권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막혀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는 항아리처럼 노력은 하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실 이불이 무슨 색입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검은색이요. 모던한 느낌이 좋아서 7년 전에 바꿨어요. 남편도 좋아했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7년. 그분이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도,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식어간 것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전부 그 검은 이불을 쓰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부른다. 침실은 하루의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잠든 사이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검은색은 풍수에서 수수의 기운을 지닌 색입니다.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모든 것을 잠기게 합니다. 침실에서 매일 밤수의 기운이 과도하게 쌓이면 몸에 화, 호, 기운, 즉 심장의 온기, 활력, 부부 사이의 열정이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몸이 식어가고 부부 사이의 온기가 사라져간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이불을 치우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새 이불로 바꾸고 작은 정화의식을 행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도대체 이불색 하나로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해보셨습니다. 달리 의지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보다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성철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꾼다. 한 장의 이불이 한 가정의 기운을 바꾼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침실에서 매일 밤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두운 색 아래에서 조용히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운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식어버린 정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지금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조금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선인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증명해 온 기운의 원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기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듯 공간 안에 흐르는 기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색깔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색깔은 단순한 빛의 파장이 아닙니다. 색깔은 오행수, 목, 화, 토, 금 각각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우리 몸과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이불을 덮어도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기운의 흐름은 결코 바르게 잡히지 않습니다. 침실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거실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고 주방은 기운이 만들어지는 곳이지만 침실은 기운이 뿌리내리는 곳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거실은 가지이고 주방은 잎이며 침실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병들면 아무리 가지를 다듬고 잎에 물을 줘도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침실의 기운이 무너지면 아무리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과 마음의 기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드는 그 8시간 동안 침실의 색깔이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과 짙은 남색은 수배의 기운을 가집니다. 수의 기운은 본래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지만 침실에서 과도하게 쌓이면 화보의 기운을 억누릅니다. 화의 기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장의 온기입니다. 부부 사이의 열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활력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매일 밤 수의 기운이 과잉 공급되면 화의 기운이 서서히 꺼집니다. 그것이 몸에 나타나면 만성, 피로, 무기력, 냉증이 됩니다. 그것이 관계에 나타나면 부부 사이의 냉담함, 대화의 단절, 정서적 거리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색 이불이 30년 가꾼 건강과 부부의 기운을 갉아먹는 원리입니다. 짙은 회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금진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정돈과 냉철함을 상징하지만 침실에서는 지나친 금의 기운이 진액과 목푸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 유연함, 따뜻한 생명력입니다. 매일 밤 금의 차가운 기운 아래에서 자면 몸의 면역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며 가족 사이에 유연한 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몸 안의 목 기운이 자연히 줄어드는 시기에 이런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은 남은 생명력의 뿌리에 직접 도끼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100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기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공간에 자리를 잡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00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도 수행의 전통에서도 100일은 하나의 완전한 주기적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100일을 기리는 것도 수행자가 100일 기도를 올리는 것도 모두 이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된 색의 이불을 100일 이상 덮고 자면 그 기운은 이제 단순한 영향을 넘어 여러분의 몸과 공간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평생을 공들여 지켜온 건강과 가정에 온기가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지만 자신이 매일 밤 잠드는 공간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대로 인연이 닿을 때 진실이 찾아옵니다. 음과 양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침실 안의 색깔은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비싼 가구도, 유명한 브랜드의 이불도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전부 허울 뿐입니다. 반대로 단돈 몇만 원짜리 이불이라도 색깔이 올바르다면 그것은 매일 밤 여러분의 몸과 가정에 기운의 뿌리를 내려주는 값진 보물이 됩니다. 색깔은 언어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공간이 서로 나누는 말없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때 잠은 깊어지고 몸은 회복되며 부부 사이의 정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실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피며 직접 확인한 실전 지침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침실 이불에서 절대로 피해야 할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침실이라는 신성한 공간 안에서 기의 흐름을 막고 건강과 부부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색깔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이 반드시 올바름은 아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혼을 편안하게 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수세의 기운을 극도로 강하게 품고 있는 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수의 기운은 화포의 기운을 억누릅니다. 심장의 온기가 꺼지고 부부 사이에 열정이 식으며 아침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특히 검은색 이불은 잠든 사이방 안의 음기를 극도로 높입니다. 음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원인 모를 불안감이 일상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는 검은색 이불을 몇 년간 덮고 자다가 극심한 수면 장애와 부부 갈등을 동시에 겪으셨던 분들을 여러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불을 바꾼 후 달라졌다고 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짙은 회색과 차콜 계통입니다. 회색은 금의 기운을 가집니다. 금의 기운은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침실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양의 균형이 필요한 공간에서 날카로운 금기가 매일 밤 온몸을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면역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며 감기가 잦아집니다. 관계에서는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별것 아닌 일로 다투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매일 밤 금의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목무의 기운, 즉 유연하고 따뜻한 정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짙은 보라와 자주색입니다. 보라는 아름다운 색입니다. 고귀함과 신비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짙은 보라는 매우 위험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화와 수, 쇠의 기운이 충돌하는 색입니다.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면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쌓입니다. 잠든 사이 그 긴장이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흡수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이유 없는 감정 기복, 원인 모를 우울감, 그리고 가족 간의 미묘한 불화로 나타납니다. 특히 갱년기를 전후한 50대 여성분들께는 짙은 보라 계통의 기운이 호르몬 균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오랜 관찰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선명하고 짙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화우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얼핏 보면 활기차고 좋은 것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침실에서의 과도한 화의 기운은 독이 됩니다. 화기가 지나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잠이 들어도 얕고 자주 깨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는 작은 불꽃이 쉽게 큰 다툼으로 번집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오고 가며 화해가 되어도 앙금이 남습니다. 불은 따뜻해야 좋은 것이지 뜨거우면 태워버립니다. 침실은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 아니라 불씨가 조용히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은 형광색 계통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패턴입니다. 형광노랑, 형광초록, 강렬한 오렌지 같은 색들은 눈을 자극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침실은 기운이 가라앉고 안정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색은 그 안정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몸이 진정한 휴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화려한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침실 전체의 기운이 들뜨고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록을 보시면서 혹시 지금 덮고 주무시는 이불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은 모를 때 짓는 것이다. 바꾸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지금 듣고 계신 이불이 이 목록에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결심을 하나 심어 두십시오. 그 결심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침실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잘못된 색은 기운을 막는 벽입니다. 그 벽을 걷어낼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색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침실의 생기를 불어넣고 건강과 부부간의 정을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는 색깔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이 색깔들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색깔로 이불을 바꾼 후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닮은 색이 사람을 살린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의 눈과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색, 즉 아침 햇살의 색, 봄날 새싹의 색, 하늘의 색들이 바로 침실 이불의 가장 이로운 색들입니다. 기운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색들은 음과 양의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몸의 오행 기운이 막힘없이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따뜻한 아이보리와 크림 화이트입니다. 순백의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의 온기가 섞인 아이보리 계통입니다. 이 색은 토와 금진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색으로 공간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은 안정과 포용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해주는 기운입니다. 매일 밤 이 색의 이불 안에서 잠들면 몸에 긴장이 풀리고 오장육부가 고르게 쉬며 아침에 일어날 때 진정한 회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보리는 서로의 날카로운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투고 난 후에도 같은 이불 안에서 잠들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부부에게 아이보리 이불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색입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연한 하늘색과 파스텔 블루입니다. 하늘색은 수세의 기운을 품고 있지만 연하고 밝은 톤의 하늘색은 과도한 수의 기운 없이 맑고 순환하는 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색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며 깊은 수면을 이끌어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